당뇨가 있으면 가장 어려운 게 음식 중에서도 매일 먹을 수밖에 없는 밥을 제일 신경 써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떤 밥을 먹어야 좋을지 추천해 주세요. 당뇨라는 것이 먹는 것과 관련이 깊기 때문에 설탕, 밀가루, 백미와 같은 정제 탄수화물은 줄여 드셔야 하고요. 혈당을 천천히 올리는 식이섬유가 풍부한 식품은 많이 섭취하셔야 합니다. 질 좋은 단백질과 필수 지방산 함량이 높은 지방을 적절하게 섭취하시는 등 기본적인 식습관을 잘 지키셔야 합니다.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요, 건강을 생각하여서 백미보다는 현미나 잡곡을 섞은 밥을 드시는 경우가 많으신데요. 오늘도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당뇨가 있으신 분은 편식을 해야 할까요? 아니면 골고루 드셔야 할까요? 골고루 드셔야 하는 것으로 착각하시지만 건강상의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요, 모두 편식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특별한 질환의 진행을 늦추거나 더 나아가서는 적극적인 치료를 위해서는 특정 식품에 국한화해서 편식을 하시는 것이 그 질병을 치료하는 데 오히려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단순히 잡곡이 아닌 현미 중심의 당뇨에 도움이 되는 특별한 성분을 추가해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현미를 추천해 드리는 이유는요, 현미가 건강에 좋은 식품이어서도가 아니고요, 다양한 영양소가 들어있어서도 아닙니다. 당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식이섬유가 아주 풍부하게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귀리에도 아주 풍부하게 들어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귀리 식이섬유를 당뇨 관리에 도움이 되는 기능성 식품으로 식약처에서 인정까지 해주어서 시중에 귀리 식이섬유 관련 제품도 나와 있습니다. 당뇨가 있으신 분들이 오늘 소개해드리는 재료를 넣어서 식사를 하시면요, 밥을 먹었을 때 혈당은 천천히 오르게 하고요, 인슐린의 과다 분비를 방지하여서 췌장을 보호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쌀 속에는 전분이 들어있는데요, 전분에 물을 넣고 열을 가하면 밥이 부풀어 오르면서 결정 구조가 파괴가 됩니다. 이를 전분의 호화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전분이 호화되면 주변에 소화 요소가 접근이 용이한 상태가 되어가지고 쉽게 포도당으로 분해가 되는 것입니다. 전분에 물을 넣고 기름까지 넣고 열을 가하면요, 전분과 지방산이 만나가지고 복합체를 형성하기 때문에 잘 분해가 되지 않는 어려운 형태로 바뀌게 되어서 소화에 저항이 되는 저항 전분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소화 시간도 길어지게 되고요, 혈당도 천천히 오르는 효과를 줄 수 있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기름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올리브유라든지 일반적으로 식용유라고 부르죠. 그리고 요즘에는 아보카도 오일, 코코넛 오일도 많이들 사용하고 계시더라고요. 어떤 것도 좋으니 밥을 짓기 전에 기름 한 스푼을 넣어 주시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는 현미밥을 하시고 따로 담아가지고 냉장고에 하룻밤 정도 넣어두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셔도 저항 전분으로 변형이 되어서 같은 양의 밥을 드셔도 혈당이 적게 오르는 밥을 만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밥뿐만 아니라 탄수화물 식품은 냉장고에 두셨다가 드시게 되면요, 저항성 전분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만 단순당의 경우는 해당 사항이 없기 때문에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현미밥이나 귀리밥에 넣어 드시면 좋은 식품으로는요, 콩을 들 수가 있습니다. 산에서 나는 소고기라고 불릴 정도로요, 단백질 함량이 아주 풍부합니다. 기름과 마찬가지로요, 밥을 지을 때 단백질을 넣고 밥을 짓게 되면은요, 전분과 단백질이 상호작용을 일으켜가지고 전분의 소화율이 떨어지게 되고요, 혈당 반응을 낮추어 주게 됩니다. 전분 주변으로 단백질이 둘러싸면서 소화 요소의 분해 작용을 저해하기 때문이죠. 똑같은 밥 한 공기를 드셨다 하더라도요, 탄수화물의 비율은 낮추고요, 단백질의 비율은 높이는 것은 당뇨는 물론이고요, 고지혈증 관리에도 매우 도움이 되는 방법입니다. 다만 콩에는 소화 효소인 알파 아밀라제의 활성을 방해하는 피틴산이 들어있는데요, 주로 껍질 쪽에 많이 존재하고 이것을 물에 충분히 불리게 되면요, 상당 부분 제거가 되고요, 푹 익히게 되면 아주 많은 부분이 파괴가 되어서 안심하고 드셔도 되는 수준이 됩니다. 콩밥 섭취 후 소화가 잘 안 된다거나 방기가 잦으신 분들은 콩을 싹 틔운 발화콩을 드시는 것들을 권장해 드리고요, 완두콩으로 대체하시면 좀 더 편하게 드실 수 있으실 겁니다. 다음으로는 연자육을 들 수가 있는데요, 연꽃의 씨앗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약효가 매우 뛰어나서 아주 귀한 약재로 많이 쓰여지는데요, 신경 안정작용이 매우 뛰어나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신경을 많이 쓰시는 분들이 비타민처럼 챙겨 드시면 좋은데요, 고지혈증이나 당뇨도
스트레스로 인해 가지고 잘 조절이 안 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연자육은 그런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탄수화물은 약 한 60% 정도, 단백질이 한 15% 정도 함유되어 있는데요. 콩보다 단백질 함량은 좀 적지만 연자육의 탄수화물은 저항성 전분으로 많이 작용하여 가지고 밥에 넣어 드시게 되면요, 혈당을 천천히 오르게 합니다. 함유된 네페린 성분이 중성지방과 혈관 속 노폐물을 제거하는 작용이 탁월하기 때문에 하루에 한 15알 정도 넣어서 드시면 효과를 보실 수가 있는데요. 연자육밥을 만들기 전에 먼저 말린 연자육을 한 12시간 정도, 하룻밤 정도 물에 불려야 합니다. 카레가루를 같이 넣어 드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될 수가 있는데요. 소화 기능을 개선해 주는 효과도 기대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연자육 밥을 짓는 방법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소개를 해 드릴게요. 약 4인분 정도의 분량의 쌀을 씻으신 후에 현미쌀 위에 미리 불려둔 연자육 20알 정도를 밥 위에 올려놓고 지으시면 되는데요. 적정량 물에 갠 카레 2숟갈을 쌀 위에 부어가지고 밥을 지으시면 아주 고소하고 담백한 연자육과 카레 향의 조화를 이루는 건강한 연자육밥이 완성이 됩니다. 양념장은 간장과 참기름을 섞고요. 거기에 깻잎을 아주 얇게 채를 썰어서 넣어서 만드시면 끝입니다. 밥을 했다가 식혀 드시면요, 식어가는 과정에서 쌀 자체에서도 호화되었던 전분이 다시 결정을 이루면서 저항성 전분이 생기게 됩니다. 갓 지은 밥을 약 12시간 정도 냉장 보관을 했을 때 저항성 전분이 가장 많이 생긴다는 논문 결과도 있습니다. 한번 생긴 저항성 전분은요, 전자레인지에 데워도 다시 원래 상태로 되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효과가 유효합니다. 밥을 지으시고 냉장 보관하셨다가 전자레인지에 살짝 데워 드시면 저항성 전분 효과가 있는 밥을 드실 수가 있습니다. 연자육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저항성 전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더니 굉장히 많은 댓글을 달아주셨는데요. 가장 많은 댓글 중에 하나는 이렇게 만들어진 밥을 다시 전자레인지에 데워도 효과가 유지되느냐 질문을 아주 많이 해주셨는데요. 예, 효과가 있습니다. 저항성 전분이 한번 만들어지면요, 다시 원래 상태로 되돌아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데워 드시던 끓여 드시던 상관없이 다 드셔도 효과는 그대로 유지될 수가 있기 때문에 당뇨가 있으신 분이라든지 다이어트 하신 분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 많이 질문하시는 분들은 찬밥 형태로 그대로 먹어야 되느냐 아니면 데워서 먹어야 되느냐 이렇게도 질문을 많이 하셨는데요. 데우나 안 데우나 효과는 똑같습니다. 식성에 따라서 따뜻한 밥을 좋아하시면 데워 드시면 되고요. 그냥 차게 드셔도 크게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많이 질문 주셨던 내용 중에 하나는 햇반도 저항성 전분이 만들어지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시는데요. 저항성 전분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아주 잘 처리가 되어져 있습니다. 햇반에 뚜껑을 따기 전까지는 어떻게 두셔도 저항성 전분이 잘 생기지 않습니다. 대신 이 햇반도 저항성 전분을 만들어 드시고 싶으신 분들은 전자레인지나 아니면 뜨거운 물에 데우신 다음에 뚜껑을 여시고 그것을 다시 냉장고에서 식히게 되면 저항성 전분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들도 주의사항이 있는데요. 아랫배가 차가우시거나 장이 예민하신 분들, 과민성 대장 증후군을 앓고 계시는 분들은요, 꼭 주의하셔야 합니다. 저항성 전분은요, 소장에서 분해되지 못하고 대장의 유익균들에 의해서 분해되기 때문에 대장 속 좋은 균수가 적거나 대장 환경이 좋지 못하면요, 제대로 분해되지 못하고 대신 반대로 부패하여서 가스만 많이 생겨가지고 방기가 잦아지거나 복부팽만, 심한 경우에는 복통이나 설사 등으로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금 소개해드린 것들이 당뇨나 다이어트에 좋다고 해서 이것저것 한 번에 다 넣고 드시기보다는요, 한 가지씩 넣어 드시면서 나에게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하시면서 한 가지씩 늘려가시는 것들을 권장해 드립니다. 오늘은 현미밥이나 귀리밥에다가 같이 넣어 드시면 당뇨라든지 아니면 다이어트 할 때 도움이 되는 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나요? 저는 다음에 좀 더 도움이 될 만한 내용 가지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